나 수요일 내일 그 게임하는 날이잖아. 나 내일 저기 이블 위딘 한다. 형 안 놀랄 자신 있어? 귀신 다 뒤졌지. 날 봐봐. 내가 귀신 무서워하겠냐? 어? 야, 게임 오버되면 그만이야. 그게 뭔데? 게임 오버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모니터에서 네가 나올 수 있어? 네가 사다코야? 넌 그냥 NPC일 뿐이야. 형, 요즘 애들 사다코 모릅니다. 사다코 모르는 새끼들 다 기열. 기열? 야, 진짜 사다코를 몰라? 이거 좀 충격인데?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사다코하고 끝내자 그러면. 링그가 원래는 소설입니다. 일본이 좀 잘 치는 분야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소설 분야겠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도 있고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히가시노 게이고라든지 대중적이면서도 작품성이 있는 작품을 많이 쓰는 뭐 작가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일본 소설들의 좀 부러운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좀 서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봐도 자기계발 서적이 유행이라고 한다면 막 그 유행하는 동안 그것만 확 나오고, 막 멜로가 유행이면 멜로 확 나오고, 막 반전 소설 유행이면 확 나오고, 판타지면 확 나오고, 막 약간 이런 경향이 있다면, 일본은 좀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이 좀 잘 치는 게 공포죠. 주온이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링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원작 소설하고 영화의 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제가 소설 내용, 영화 내용, 드라마 내용이 전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알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들으세요. 옛날에 사다코 엄마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물론 사다코 엄마도 이름이 있지요. 하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지요. 사다코 마마가 이제 사셨어요. 일본의 어느 섬에. 일본은 작은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초능력이 있었어요. 사다코 에이미라고 합시다. 사다코 에이미가 초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저명한 과학자 중에 초능력의 비밀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다코 에이미의 초능력을 이렇게 그 측정해 보려고 막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막 와서 촬영을 하고 이랬을 정도로 아주 능력치가 좋은 초능력자였고, 그 능력치가 종이에 뭘 쓰고 봉투에 넣고 이거 읽어봐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능력치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 근데 촬영을 하다 약간의 사고가 나거든요. 조명을 들고 있던 분이 막 다친다든지 막 카메라가 터진다든지 막 이런 사고들이 나. 그걸 이제 섬 마을에서는 막 저주다, 사다코 엄마 그랬다 막 말들이 많았지만, 알고 봤더니 사실은 사다코 에이미의 딸 사다코 양이 엄마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난 초능력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약간 소설 부분에 나오는 걸 겁니다. 영화에는 아예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아버지는 아마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 같고, 엄마도 이제 사다코가 꽤 어릴 때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다코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약간 부끄러워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 숨겨야 할 존재로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세이다코의 초능력도 초능력이지만, 제가 어떤 작품에서 본지 모르겠고 영화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세이다코가 양성을 다 가진 아이로 나와요. 외형이 여성인데 여성이면서 남성이기도 한 그런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르게 태어나면 좀 숨기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세이다코를 숨겨서 키워요. 그래서 집 뒷마당 쪽으로 나가서 뭐 어디 쪽문 같은 걸 열면은 약간 동굴 비스무리한 데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데에 세이다코를 숨겨놓고 이제 막 키우고 막 이랬어. 근데 세이다코는 당연히 크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의문의 사건으로 집에 불이 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뭐 우리 모두 예상할 수 있겠지만 세이다코가 이제 한 거죠. 여기서 할아버지는 안 돌아가시나 봐요. 할아버지 안 돌아가신 걸로 일단 하죠. 아무튼 집에 불이 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세이다코가 육지로 튀어요. 걔는 막 혼자서 살았잖아. 사람들하고 왕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도시 비스무리한 데로 왔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1970년대 80년대 그쯤 되는 것 같아. 막 너무 신기하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세이다코가 꽤나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도 보이고 해, 미녀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극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연극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한데, 또 거기 또 잘생긴 남자가 한 명 있었어. 주연을 맡는 애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연극단이랑 그 남자 주인공이 너 관심 있어? 예쁘네? 너도 해볼래? 해가지고 그 극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극단 생활을
살짝 찍먹을 하면서 그 남자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제 그 남자 집에 가서 약간의 스킨십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세다코 몸의 특징을 알게 되죠, 남자가. 그리고 이제 기겁을 하죠. 세다코가 빡이 쳐가지고 초능력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 남자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가지고 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쥐죽은 듯이 이제 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세이다코가 좋을 리가 없잖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딸도 죽여, 내 마누라도 죽여 이런 애잖아.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났어. 그래가지고 벼르고 있다가 세이다코한테 저기 우물에서 물 좀 길러와. 할아버지 우물 안 쓰잖아요. 물 나와, 이제 물 좀 길러와. 우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세이다코의 머리에다가 돌로 헤드샷을 날린 다음에 우물에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위에를 완전 막 봉이 나듯이 막 뚜껑 닫고 돌 얹고 막 절대로 못 나오게 이렇게 하고 그대로 그냥 사다코가 죽은 채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고 20년 정도 흘렸어. 1990년대야. 98년 일본이 된 거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납니다. 어떤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죽는데.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해서 자기 친구한테 보여주면은 안 죽는데.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뭐 빨간 마스크라든지 막 입에 소금물 물고 뭐 엘리베이터 매축 누르고 막 그런 것처럼 막 미신이 되게 많은 나라잖아.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애들이 에이 구라치지 마, 웃어 다뤄 막 이러면서 그걸 해본 새끼들이 꼭 있어. 영화를 시작하면은 고딩들 한 남셋 여셋 한 요 정도가 비디오 테이프를 봅니다. 비디오 테이프 틀면은 그 사다코 엄마가 머리 빗고 있는 거, 뭐 팔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뭐 문지방으로 뭐 훔쳐보는 거 막 이런 걸 막 봐요. 그게 이제 사다코의 시선이에요. 그냥 초능력으로 왠지 설명은 안 나오는데 사다코가 본 게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상도 짧아. 한 3분밖에 안 돼. 보고 나면은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거 본 애들이 실제로 다 죽어.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맛짓이만 안 놓고 우리나라로 치면 최지우 같은 배우가 있어요. 약간 멜로 많이 찍으시고 키 크고 예쁘시고 유명한 배우랑 또 결혼도 하시고 잘 살고 계셔. 그분이 이제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분은 TV 앵커인가 아나운서인가 그래. 그래서 자기 프로그램에서 괴 비디오에 대한 걸 이렇게 취재를 하러 다니게 된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아들이 하나 있고 이혼녀입니다. 전 남편은 대학 교수고. 취재를 이렇게 하러 가다가 그 비디오를 본 애들이 뭐 죽었다. 근데 한 명이 살았다더라.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걔는 뻔한 클리셰지만 그 당시에는 뻔하지 않았던 애가 약 반쯤 미쳐 있어요. 그 비디오 봤니? 엄마가 애한테 비디오 그만 물어보세요. 막 뭔지 알지? 되게 뻔한 건데 98년에는 그게 뻔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다가 비디오를 추적을 해. 그러다가 그 여자가 그 비디오를 실제로 발견을 합니다. 비디오를 집에 갖고 와요. 집에 갖고 와서 그 여자가 바쁘. 그 여자는 안 믿었으니까 본 거거든. 보고 나니까 왠지 진짜 같은데 무서워진 거야.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 전남편. 전남편이 고문학 뭐 약간 요 관련된 교수예요. 지금 여자친구도 있고 해. 근데 그 전남편도 아내에 대한 약간 미련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 왜냐면 예쁘거든 전처가. 가서 얘기를 해. 이런 비디오가 있다. 내가 봤다. 별거 아닌 줄 알고 봤는데 느낌이 쎄하다. 진짜인 것 같다. 이러니까 남편이 또 가오가 있잖아. 이거를 복사해서 보면은 안 죽는다고? 그러면 네가 복사해서 나한테 줘. 내가 그걸 볼 테니까. 5년 만에 설레. 자기 가오가 지배했어. 걔는 가오가 지배를 해가지고 여자 주인공이 테이프를 복사해서 전 남편한테 주고 전 남편도 보고 보자마자 이런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구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둘이 쫓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비밀을 풀어야겠다. 이거 진짜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소설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영화에서는 복사해서 한 명을 보여주면 걔가 죽는 거였잖아요. 실제 소설에서는 2명한테 보여줘야 돼요. 한 명씩 보여주면 느려. 근데 2명 보여주면 다음에 4명 보여줘야 되고 8명 보여줘야 되고 16명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원작에서는 사실 그게 그 바이러스를 아마 뜻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를 그냥 사다코라는 그런 귀신으로 형상화를 한 것 같아. 어쨌든 영화에서는 한 명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풀어가고 있어. 근데 단서가 안 잡혀서 너무 답답해.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뭐야 하고 봤는데 거실에서 아들이 그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야. 애가 비디오가 있으니까 가면라이더인 줄 알고 틀었나봐. 틀었는데 사다코 엄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여주인공이 다메! 이러면서 막 TV 바로 끄고 막 난데 나로 막 이러면서 이제 심파 한번 찍어주고 이제 전 남편 만나가지고 그게 일주일 안인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봤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내 아들 맞는 거지.
그 얘기 했다가 우리 이혼했지. 그만 얘기. 이건 지어낸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아들이 봤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존내 찾아봤어. 그래서 그 사다코 엄마에 대한 자료를 찾고 딸이 있었다는 걸 찾고 마사카 그 딸인가? 성씨가 같아 해가지고 그 마을을 찾아가니까 거기가 약간 별장같이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가 맞을 텐데 했는데 별장 같은데 그 바닥에 밑부분으로 가니까 우물이 진짜 있는겨. 그래가지고 그 우물에서 사다코의 그 유골을 꺼내서 제사를 지내주면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본은 이제 그 재령 시스템도 있고 명복 비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유골을 꺼내서 제사를 지내주고 얘 원한을 풀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계속 퍼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남편이 내일 죽어. 그 복사해서 본지 내일이 일주일째야. 이 여자는 안 죽어. 왜냐면 복사해서 보여줬으니까. 아들은 한 3일 있다 죽어. 아니 내일 죽는데 하루 만에 물을 퍼서 바닥을 낼 것 같으면 세상에 우물로 어떻게 물을 퍼먹고 살았겠냐. 하루면 다 바닥이 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우물은 몇 년을 퍼도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우물인데 맞잖아. 처음에 그걸 계속 퍼내길래 뭐하냐 저거 이랬단 말이야. 퍼도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여자가 내가 내려간다고. 내가 내려가서 꺼내오겠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또 가오가 있잖아. 내가 내려갈게 이러면서 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내려가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끌어올려. 나 바벨로 30kg 딸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렇긴 해. 남편이 바벨로를 한 80은 칠 거니까 사다코의 유골을 들고 있는 전처가 54kg 좀 나가도 금방 땡기잖아. 남편 가오 뒤져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누구냐면 그 마블 영화에서 타노스 새끼가 이거 퉁기고 나서 엔드게임 할 때 호크아이가 흑화해가지고 일본 가서 막 야쿠자들 죽이고 있었잖아. 그때 검으로 싸웠던 일본 사람 기억나지?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싸웠던 그 양반이에요. 그 양반 옛날부터 일본 탑스타였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최민수 아저씨 같이 생긴 분이야. 근데 그분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막 손으로 이렇게 더듬는데 있는겨 사다코의 유골이. 머리카락은 엄청 한 2m 돼. 유골인데 머리카락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무섭게 생긴 유골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왔다시가 고맨네? 내가 미안해 막 사과해야 돼 일단. 여기 무섭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시비가 걸렸어. 아이 야 내려봐. 큰 사람이 나왔어. 왓다시가 고맨네 바로 튀어나오잖아. 똑같아. 무서우면 왓다시가 고맨네가 나오는 거야. 요거를 꺼냈는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왓다시가 고맨네 이랬는데 요골이 움직이네. 막 끌어안어 아줌마를. 손톱이 막 다 뜯겨 있거든. 막 살을 막 파고 드는데 아파. 계속 사과해. 고맨네 이러니까 얘가 이 손톱 이렇게 했던 거를 살 풀어.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먹혔다. 해서 그 유골을 갖고 올라오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유골 이제 묻어주고 일이 다 끝났어. 물론 여러분은 여기서 예상할 수 있겠지. 안 끝났구나. 뭐가 더 있구나. 근데 98년도에 순진한 우리는 진짜 끝난 줄 알았어. 왜냐면 우물신이 무서워. 우물신이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게 하이라이트 같아. 진짜 끝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바이바이 하고 이제 해피엔딩이노 이러면서 갔어. 남편들 그 집에 갔을 거 아니야. 혼자 살잖아. 한 오후 9시쯤 됐어. 근데 문득 든 생각이 나 일주일 전 9시쯤에 그거 보지 않았나?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 알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려. 띠리리리리링 엄청 크게 울려. 또 그럴 때는 띠리리리리링 모시 뚜뚜뚜뚜 뭔가 싸해. TV가 갑자기 켜져. 내가 봤던 그 비디오가 나와. 엄마 머리 빗고 팔이 돌아다니고 우물이 갑자기 딩 나와. 뚜껑이 슥 열려. 우물에서 그 하얀 옷 입고 머리 되게 길고 얼굴 하나도 안 보이는 여자가 기어 나와. 점점 다가와. 슉슉 하면서 와. 여기까지도 존나 무서워. 근데 정말 신박하게 그 뒤로 정말 여러 군데서 많이 써먹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TV에서 기어 나옵니다. 그게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내가 그 99년에 본 것 같은데 나 그때 중3이란 말이야. 중2, 중3 때 나도 그거 보고 이제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그거 기어 나올 생상을 하질 못했고 그 당시에는 스포일러를 당하지를 못해. 요즘엔 유튜브를 보니까 온갖 스포일러를 다 당해. 근데 그때는 스포일러도 안 당했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본 거야. 알고 봤더니 사다코의 원한을 풀어준 게 아니라 사다코가 우물에 갇혀 있었는데 해방시켜준 거야.
그러면은 남주가 이게 눈치가 있는 새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이런 작품 많이 봤잖아요. 뭐 드라큘라가 잠자고 있었는데 깨워준다든지, 이모탭이 잠자고 있었는데 깨워준다든지, 뭐 미라가 자고 있었는데 깨워준다든지. 그러면 미라나 뭐 귀신이나 능력자 신이 딱 깨어나가지고 지금이 몇 년도지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할 때 막 누가 총으로 쏘면은 미개하군 이러면서 막 뭐 이상한 주술의 힘으로 죽이고 막 그런 애 나오면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바로 무릎 꿇은 다음에 마스터 바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네가 나 깨웠구나. 넌 내가 안 죽이지. 요러면 이제 꼬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안 깨웠어도 제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이 마스터 해주면 된단 말이야. 엎드려가지고. 눈치가 중요해. 근데 남주 새끼가 그 귀신이 기어 나오는데 바로 뛰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고맨네 하고 마스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얘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체가 나오는데 이대로 죽어. 잉어킹이 아닙니다. 보고 너무 놀래서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다음날 여자 주인공한테 전화가 오겠죠. 띠롤릴로 여보세요? 예, 경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시죠? 저기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띠띠띠띠띠띠. 아마 남편한테 가보지도 않을걸?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지. 아, 이게 해결된 게 아니구나. 나 대신 죽었구나. 그건 아싸병인데 내 아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동차가 어떤 고속도로 같은 데를 혼자서 슉 가는 장면 나오고 여자 주인공의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죠. 모시모시 하이 오또상가 해줄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 손자를 위한 거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갈게요.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 남친 아빠임은 끼 자기 아빠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 집안에다가 2개를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귀신은 원한이 있고 그 원한을 풀어주면 해결이 된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야. 누구도 깨지 않는 룰 같은 거였어. 근데 원한을 풀어줬는데 그게 사실은 봉인을 풀어준 거였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자기 아빠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엔딩 같은 것도 되게 씁쓸하고 무섭고 이러면서 끝나서 제가 지금 그걸 본 지가 2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속편에서 결국 인간이 이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뭘 이겨 이 새끼야. 뭐 마블이야? I am 세데코. 그 뒤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고 장근석 배우가 아마 주인공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착신아리라고 착신아리가 착신음일 거예요 아마 든든든든든든든 그거 들으시면 한번 들어봤는데 싶을 거야. 착신아리는 누가 봐도 내가 영화 제작사 대표야. 야, 뭐 사다코 그 몇만 들었냐? 일본에서만 1,500만이고요. 전 세계로 한 3,000만 들었습니다. 아씨. 야, 우리 뭐 없냐? 야, 뭐 TV 뭐 튀어나왔다고? 예. 야, 뭐 해봐.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거 좀 해봐.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대표님 좀 그건 좀 그렇고 돌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화기 어떨까요? 전화기? 요즘에 다 핸드폰 쓰니까 전화기에서 어떤 착신음이 들리면 죽는 겁니다. 진행시켜. 여러분 지금 감성으로는 이해 못하겠죠. TV에서 귀신 좀 튀어나왔다고 거실에 TV를 피해 다닌다든지 착신아리 나오고 나서는 친구 벨소리 몰래 착신아리로 바꿔놓기 장난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다 일본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친구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몰래 그 착신아리 멜로디로 바꿔놓고 전화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착신아리하고 주온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다코 대 카야코. 이게 일본에서 6, 7년쯤 전에 영화도 나옵니다. 그 주온의 귀신하고 링그의 귀신이 서로 싸우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심영래 감독의 우레메 수준으로 이제 나와요. 사다코 3D도 있는데 사다코 3D가 이제 사다코를 곱등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그 원작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작품인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려먹기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주성치 아저씨도 패러디를 한번 하셨던 것 같다. TV에서 튀어나오면은 뭐 뺨을 때린다든지 발로 차서 다시 밀어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쪽 패러디물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카야코는 주오는 계단에서 기어 내려오는 그 귀신이 턱이 없어요. 턱이. 남편이 턱을 뜯어버렸나 그랬어. 살해당했는데 턱이 없고 여기 위에만 있어. 혀가 축 늘어져 있는 귀신이거든요. 그거를 무서운 영화에선가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 턱이 없는 귀신이 우체국에서 우표를 붙이고 있어요. 침이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창작 패러디가 많이 나오면서 엄청 덜 무서워진 거야. 근데 정말로 98년 링, 2000년대 초반에 그 주온 같은 거 나올 때 이제 미친 줄 알았어. 그 또 주온은 또 이불을 이렇게 무서워서 덮어 쓰면은 이불 안에서 귀신이 기어 올라오는 또 씬이 있거든요. 한동안 이불 못 덮었다. 엄마랑 싸워야 돼 그러면. 아 이불 안 덮는다고. 너 그러다 배 아파. 이불 덮고 자. 귀신 나온다고. 뭐? 흑자야 뭐라고? 귀신 나온다고! 고등학생 흑자였어요. 귀신 나온다고! 이불 못 덮는다고! 거실에 TV 꺼두지 말라고 했지? TV 계속 켜두라고! 벨소리 무음으로 부탁해요 그다사이. TV도 안 돼, 전화기도 안 돼, 이불도 안 돼. 살 수가 없어, 살 수가.